지금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 대표의 이 배임 미수 혐의 바로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선배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네. 사장님, 웃음이 나옵니까? 웃고 싶어서 웃냐? 웃고 싶어서 웃어? 아무튼 같이 가서 생각해.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다른 사람 찾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손 대표가 1년 계약 직후에 정기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1년 수입도 뭐 얼마간 보장을 하겠다. 2천만 원 정도 보장을 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지금 드러났는데 경찰 내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 지은 게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민변 회비를 한 15년째 내는 사람이니까 네. 이제 민변을 자꾸 언급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 내부에서 지금 4분의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출신의 경찰들 3분하고 민변 출신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문을 받았다는 건데 통상 이런 사건에서 자문을 받는 건 정상적입니다. 경찰 내에도 자문을 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명백하게 배임이 되는 사건인데 무혐의했다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갔으면 그게 확실히 이게 기소가 되는 건데 결국 미수냐 아니냐 부분이지만 미수냐 아니냐의 문제. 그렇죠.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용역 일에 업무에 나갔거나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돈이 안 나갔더라도 미수가 되는데 현재는 제한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미수로 되느냐 안 되는 제가 보기에 법원 가서도 이거는 무죄 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것이지 민변 출신 변호사가 이견을 제시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경찰이 저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검경이 2번 이제 수사를 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저 경찰 분이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했으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을 송치하기 전에 상당히 이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주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혐의 중에서 배임, 공갈 이런 사건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수사를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에 만약 무혐의의견으로 송치를 해버리면 네. 검찰에서 향후 수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거에 검찰이 신경 쓴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보완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의 지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월 말까지 경찰에서 정말 수사를 잘해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면 검찰이 그 당시에 무혐의하는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면 송치하라고 할 거고요.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파생되는 또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또 경찰의 수사지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수사지휘를 다시 해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고 정말로 부실하진 않지만 몇 가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휘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수사가 돼봐야 알겠지만 너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예단이고요. 무혐의가 아닌데 무혐의를 무조건 송치했다는 그 부분도 예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박정환 대변인 배임 미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법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경찰이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보통은 검찰로 넘기면 될 텐데 경찰이 자신 있게 이건 배임 미수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검찰에 넘기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돌려보내고 경찰 내부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경위가 실명으로 경찰 내부망에 올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걸고 지금 저런 글을 올렸으리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근데 그 경찰이 그동안의 그 상황을 좀 한번 쭉 돌아보면 이 정도의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먼저 나서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언론을 통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몇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들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가 재수사, 보완 수사 일을 받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부에서 저런 비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도 분명히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배임 문제 사실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그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 손 대표와 그 김모 기자하고 오간 문자 메시지만 보더라도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검토했을 텐데 저는 일반인이 저런 사건에 걸렸으면 벌써
그 JTBC 회사 내에 뭐 여러 사람이 수사를 받았고 아니면 일부는 뭐 압수수색까지도 갔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 수사가 좀 부실했던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매매 횡령 혐의로 승리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하는 모습 생중계로 연결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일절하지 않고 승리 씨가 지금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잠시 후 오늘의 하풀에서 더욱더 상세히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씨가 출석을 했는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풀에서 과연 구속영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